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지금부터 누룩쌈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무란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 이 무를 얇게 썰어서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그런 새콤달콤한 음식입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쌈무는 물에다가 소금, 식초, 사카린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듭니다만, 여기서는 설탕을 일절 쓰지 않고 누룩과 밥으로만 이 발효를 시킵니다. 자,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또한 이 맛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초간단이고 시간도 1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쌈무는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특히 느끼한 고기 먹을 때, 그리고 전이라든가 치킨처럼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 그리고 면 요리에도 잘 어울리니까요. 이 명순의 발효기가 놀고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무 2kg입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리고 누룩 150g입니다. 그리고 소금 약 30g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무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원래 쌈무는 고기를 싸먹기 위해서 좀 크게 자르는데요. 자, 너무 크면은 좀 발효시킬 때 불편하니까요. 무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반달 모양새로 이렇게 채칼로 썰어 두고 한 번 더 잘라서 좀 더 적게 잘라도 됩니다. 자, 무를 다 잘랐으면 그 다음은 이 채칼로 무를 얇게 썹니다. 약 1, 2mm 두께로 썹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자, 이 무를 다 잘랐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이 밥과 누룩을 믹서기로 곱게 가는 것입니다. 갈지 않고 해도 되지만 좀 밥알이 보이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곱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약 25g, 25g에서 30g 정도 소금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밥 한 공기, 그리고 누룩 150g. 자, 여기다 소금, 이 한 숟갈이 약 15g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갈, 거의 헐렁하게 그냥 두 숟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헐렁하게 두 숟갈, 25g에서 30g. 자, 한번 해보시고 나는 좀 더 짭조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을 부어주는데요. 자, 처음부터 많이 붓고 갈지 마시고,
자, 물을 조금 더 첨가해서 또 갈아줍니다. 자, 밥과 누룩을 이렇게 물을 섞어서 최대한 곱게 갑니다. 자, 물은 약 800ml 정도, 1리터 좀 못 뛰게 물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효기의 솥에 옮겨 담습니다. 자, 국물이 조금 자작해도 되고 조금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국물도 다 드시는 거니까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동치미 담을 때는 물을 많이 잡는 거고, 이 싼 물을 만들 때는 물기 없이, 즉 물을 적게 잡아서 자작하게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좀 물기가 너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물을 좀 더 부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이렇게 좀 자작할 정도로 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간 물량은 약 1리터 남짓입니다. 한번 물을 담아보고 물기가 좀 부족하면은 조금 물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좀 자작하게 이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치작가루 있죠. 치작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색깔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치작가루가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누룩과 밥알을 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좀 이 색깔이 좀 허멀건하죠. 그래서 좀 비주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치작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또 따로 드릴게요. 자, 국물은 이 정도 이렇게 자작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효기에 앉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2차 버튼을 눌러서 15시간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15시간 발효를 시키는데요. 말미에 한번 이렇게 드셔보고, 이 국물은 좀 시큼달큼하고, 이 무를 씹었을 때 그 무의 생맛이 없으면 발효는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냉장고에 뭐 하루 이틀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꼭 말미에 이렇게 맛을 보고 적당한 때 맞추시면 됩니다. 15시간 전후로 발효를 시킵니다. 자, 4시간 이후에 끝날 때까지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뒤적여주고 다독여줍니다. 우리 현묘소 1차 발효할 때도 그렇게 하죠. 자, 발효를 시작한 지 한 8시간쯤 지났습니다. 자, 우리 현묘소 만들 때도 1차 발효할 때 중간에 한번 저어주죠. 자, 발효를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 그리고 한 8시간 지났을 때 또 한 번, 그리고 12시간쯤 지났을 때 한 번, 이렇게 두세 번. 꼭 시간을 정확히 안 맞춰도 됩니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번이라도 중간에 뒤적여 줍니다. 지금 보면은 기포가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포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 뒤적여 줍니다. 자, 밑에 걸 좀 위로 올려주고, 자, 물이 좀 흥건히 생겼죠. 자, 이때 이 국물 맛을 보고 좀 싱겁다 하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발효를 계속 합니다. 자, 지금 발효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기포도 올라오고 이 무도 좀 색깔이 누렇게 변해 갑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뒤적여 줍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저어주고 다독여 줍니다. 자, 국물이 많이 생겼죠. 자, 국물 맛을 보고 좀 싱겁다 하면 좀 소금을 좀 더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한 3시간쯤 지나면 15시간이 다 끝나는데요. 마칠 때는 항상 이 국물을 먹어봤을 때 약간 새콤달콤하고 이 무를 씹어봤을 때 그 무의 그 생맛, 약간 매운맛 이런 게 남아있으면은 발효 시간을 조금 두세 시간 더 연장을 하면 됩니다. 자, 한여름에는 좀 발효가 좀 빨라지고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치는 시간은 꼭 정해놓지 마시고 맛을 보고 좀 줄이거나 늘리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늘릴수록 좀 더 새콤해집니다. 자, 이렇게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발효를 다 마쳤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발효되면서 익은 냄새죠. 원래 무 윗부분이 파랬는데 이렇게 누렇게 변했죠. 발효되면서. 자, 우리가 원래 이 쌈무는 그냥 소금이나 식초, 사카린을 물에 타서 거기다 무를 담가서 만듭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새콤달콤 맛은 있죠. 자,
그렇지만 발효 음식은 아니죠. 그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발효란 미생물이 증식한 것입니다. 이 미생물은 증식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합성해내고 단세지방산도 만들고, 그리고 그 증식한 미생물 자체가 또 사람한테 영향이 됩니다. 이 동치미를 막 담아놨을 때는 짜고 밍밍하고 맛이 없지만 발효가 되면은, 즉 익으면은 아주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자, 왜 맛있어졌을까요? 그것은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많은 영양물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룩 쌈무도 발효시켰기 때문에 영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 것이죠. 자, 만드는 방법도 초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아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자, 발효기가 놀고 있을 때 한번 이 누룩 쌈무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당 같은 데서도 큰 용기에 대량으로 담아서 온도만 30도 초반에 맞춰주면은 한 번에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당에서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반찬으로 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효를 다 마치면 이렇게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 숙성시키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룩 쌈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누룩 쌈무를 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식에 야채는 참 건강에 좋다. 특히 고기 먹을 때는 야채를 몇 배 더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상식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권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고기 먹을 때 상추 한 장 더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서양인들 밥상을 보면은 아주 단촐합니다. 우리 같은 섬유질 반찬도 없고, 고기 먹을 때 샐러드나 피클을 먹습니다. 피클은 이 소금이나 이 식초물에 담가서 새콤달콤하게 만든 것이죠. 자, 고기 먹을 때는 느끼하니까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자, 서양인들은 고기 먹을 때 우리처럼 생잎사귀로 싸먹지도 않고 이 섬유질 반찬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그 피클 정도라는 것이죠. 제가 명수식 섭생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생잎사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잎사귀가 아니래도 김치나 나물이라도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변이 나빠진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줄이시라. 이 한국인들이 섬유질 섭취량이 세계 1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변이 좋아진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앞으로 고기 드실 때는 생잎사귀라든가 여러 가지 섬유질 섭취를 줄이시고 이 누룩 쌈무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서양인들이 피클로 고기에 곁들이듯이 이 누룩 쌈무는 그런 피클과 같습니다. 자, 무는 이런 잎사귀보다 섬유질 양이 훨씬 적습니다. 자, 고기 먹을 때 자, 야채 없이 고기만 먹기도 뭐 그렇고, 자, 그러니까 누룩 쌈무를 피클처럼 곁들이면은 새콤달콤해서 고기와 궁합이 잘 맞아서 입맛에도 좋고 또 섬유질이 적어서 변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시켰기 때문에 영양도 많아졌고 또 이 고기의 소화도 도와주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생잎사귀로 절대 고기 싸 드시지 마시고, 고기 드실 때는 김치라든가 나물 같은 섬유질 음식도 좀 줄이시고 누룩 쌈무를 만드셔 가지고 이 쌈무 정도만 곁들여서 고기와 드시면은 상차림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만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요점만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무 2kg를 준비합니다. 자, 명순에 발효기에 하면은 최대 한 3kg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무 2kg, 그리고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면 약 300g인데요. 쌀로 하면 약 150g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다 남은 식은 밥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누룩은 150g, 종이컵으로 딱 한 컵입니다. 자, 밥량이나 누룩량은 얼추 맞으면 되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약 30g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조금 그 취향에 따라서 좀 소금을 가감하시면 됩니다. 자, 무를 채칼로 얇게 써는데요. 원래 식당에 가면 싼 무를 통으로 좀 넓게 고기를 싸먹게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무를 가루로 잘라서 좀 반달 모양으로 절반으로 해도 되고, 그걸 더 잘라서 좀 먹기 좋게 더 적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 1, 2mm 두께로 얇게 채로 칼로 썹니다. 자, 그 무를 썰어 놨으면은 이 믹서기에 밥과 누룩, 소금 세 가지를 섞어서 곱게 갑니다. 자, 물은 한 1리터를 넣어서 가는데요.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곱게 안 갈리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한 서너 번 나눠서 첨가하면서 아주 최대한 곱게 갑니다. 자, 갈지 않고 해도 되지만 갈지 않으면 밥알이 그대로 보이죠. 이 동치미는 좀 국물이 많으니까 좀 밥알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밥알이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지만, 이 누룩 쌈무는 좀 국물이 없으니까 좀 밥알이 안 보이면 좋겠죠. 자, 아무튼 곱게 갈아서 발효기 내솥에 이 국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썰어 놓은 물을 여기다 잘 섞어줍니다. 자, 이때 치작가루를 한 3분의 1 숟가락 정도 넣으면 좀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때 무를 그 갈은 국물에 섞어줬을 때 좀 국물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더 첨가해 줘서 좀 영상처럼 이 무를 덮을 정도로 자작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믹서기에 갈 때 들어간 물량이 약 1리터 정도인데, 자, 무를 섞을 때 좀 부족하면은 한 200ml 정도 더 넣어주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물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현미효소 만들 때도 1차 발효 때 물기가 많이 생기죠. 이 밥이 삭으면서 그렇게 물기가 생기니까요. 물은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발효를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15시간이죠. 자, 그러면 4시간쯤 지나서 뚜껑을 열고 한번 뒤적여 주고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난 시점에 또 한번 해주고요. 자, 보통 8시간, 10시간 지나면서 밑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인데요. 자, 발효 도중에 4시간 지난 시점에서 한 번, 8시간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또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뒤적여주고 다독여주는데, 꼭 반드시 3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중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효를 다 마치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무가 이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고, 기포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익은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자, 국물을 맛을 보면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무를 씹어보면은 좀 아직 맛은 덜 들었지만 좀 매운맛 같은 게 사라져 있죠.
자, 여기서 좀 나는 더 빨리 더 발효를 시켜서 좀 더 새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20시간까지. 자, 보통 15시간 한 다음에 다른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숙성시키면은 또 냉장고 안에서도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맛이 더 드니까요. 냉장고에 뭐 하루 이틀 더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발효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누룩 쌈무를 제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요. 자, 제가 만든 그 레시피들 있죠. 누룩 단무지, 누룩 그 동치미. 자, 단무지나 동치미 같은 경우는 좀 만드는 게 뭐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쉽지만 좀 번거롭죠. 그렇지만 누룩 쌈무는 아주 초간단입니다. 자, 믹서기에 밥이나 누룩이 가는 게 싫으시면은 그냥 내가 먹을 것은 그냥 발효기 내솥에 식은 밥하고 누룩 갈지 않은 누룩하고 그냥 물을 소금을 좀 넣고 물을 자작하게 잡아서 그냥 15시간 놔두어 버리면 됩니다. 자, 밥알이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해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주얼 때문에 좀 가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데요. 자, 아무튼 이 누룩 쌈무는 이 모든 음식과 궁합이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꼭 같이 먹는 음식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음식이 서로 땡기기 때문입니다. 궁합이 맞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치킨을 먹을 때는 우리가 꼭 절인 무를 먹죠. 자, 그 절인 무도 좀 사카리 뭐 식초물에 담가서 만들죠. 그래서 들쩍지근하죠. 그렇지만 먹죠. 왜냐하면 치킨을 먹을 때는 그게 땡기니까. 자, 치킨 먹을 때도 그런 사카린을 넣어서 만든 절인 물보다는 이 싼 물을 먹으면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꼭 단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무지를 짜게 고춧가루 이런 걸 넣어서 만든 단무지가 아니고 그냥 그 아무 양념기 없는 단무지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중화요리를 먹을 때는 기름기가 많아서 느끼하죠. 자, 그래서 간이 안 된 단무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함이 그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고기 먹을 때 이 쌈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을 때 보면은 느끼하잖아요. 지방이 많아서. 그래서 새콤달콤한 이 쌈무가 어울리기 때문에 쌈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김밥에는 단무지가 꼭 들어가죠. 이 씹히는 식감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단무지를 먹을 때 고춧가루나 파 이런 걸로 묻혀서 먹는 단무지도 있죠. 누룩 단무지가 그거죠. 자, 그러면은 면 요리에는 그렇게 짭조름하게 담은 단무지가 더 어울리겠죠. 왜냐하면은 죽이나 면 요리는 일단 싱겁기 때문에 간기가 있는 짭조름한 이런 단무지가 또 땡기는 것이죠. 자, 일식에 보면은 단무지가 나옵니다. 자, 원래 닭광이라고 해서 일본 음식이죠. 자, 근데 그 일식에서 나오는 단무지는 아무 양념기가 없죠. 자, 그래도 새콤하니까 그 우리가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닭광을 먹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단무지를 우리 어렸을 적에 그냥 먹지 않고 고춧가루 같은데 깨소금, 파 같은 걸 넣어서 아무튼 무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싱거운 밥을 먹기 때문에 이 단무지가 매콤하고 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념으로 무쳐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무지 먹을 때도 자, 중화요리나 일식에는 그렇게 양념이 안 된 단무지를 먹고 우리 한식에서는 짭조름하게 무쳐서 고춧가루로 무쳐서 먹는 이유는 이 밥이 싱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궁합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누룩 쌈무만큼 다양한 음식에 어울리는 게 없다는 것이죠. 특히 고기 먹을 때, 자, 고기 먹을 때 이 새콤하면서 약간 달콤한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또 발효되어서 소화도 도와주고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좋아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잘 안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안 해먹죠. 그런데 이 누룩 쌈무는 만들기도 아주 쉽고 그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고 그리고 이 제가 항상 명수기 섭성에서 잎사귀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잎사귀 한국 사람들은 이 섬유질을 너무 먹는데요. 이 김치 종류도 다 잎사귀죠. 그리고 나물 이런 것도 다 잎사귀인데 그래서 제가 섬유질이 적은 뿌리나 열매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그러죠. 자, 이 무는 잎사귀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쉽죠. 그래서 잎사귀 채소를 먹느니 이 쌈무를 조금씩 드시는 게 변에도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자, 서양인들을 보면은 피클을 먹습니다. 자, 서양인들은 섬유를 많이 안 먹죠. 먹어봤자 약간의 샐러드 그리고 이 피클을 주로 먹죠. 피클은 이 소금물에 식초물에 주로 담가서 만든죠. 자, 이 쌈무가 바로 그런 피클처럼 그 비슷한 음식이죠. 그렇지만 이 발효를 시켰죠. 물론 소금물이나 이 식초물에 담가놔도 약간 발효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누룩하고 밥을 즉 미생물의 먹이를 넣어준 것보다는 미흡하죠. 자, 이 누룩 쌈물은 그런 피클보다 더 훨씬 건강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쌈무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이기 때문에 발효되었지만 불로 익히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무얼 먹어도 설사를 할 정도로 장이 약하신 분은 무조건 불로 익힌 음식만 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자, 이 누룩 쌈무는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먹고 아이들도 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끼 고기를 먹을 때 이 쌈무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한번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한번 주워 보시면은 아마 그 고기 먹을 때는 손이 절로 갑니다. 자,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쌈무는 그냥 소금물에 식초, 사카린을 섞어서 거기에 물을 담가서 만듭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뭐 새콤달콤은 해서 맛은 있죠. 그렇지만 만드는 과정이 틀리죠. 이 누룩 쌈무는 그런 식초라든가 인위적인 사카린 같은 건 전혀 없이 미생물이 발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깊은 맛이 있고 이 미생물이 증식하면은 이 많은 건강상의 이득이 있습니다. 자, 그 미생물이 바로 사람한테 영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고기 먹을 때 그 변을 나빠지게 만드는 그 생 잎사귀 같은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손에만 보니까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고기 드실 때는 앞으로는 무조건 누룩 쌈무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